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103에서 109까지 숙제라고 했으니 거기에 질문부터 받고 시작할까요? 번호는 800번까지밖에 없으니 그냥 부르면 되겠네요. 번호 뒷번호만 불러줘요. 67번 60번, 60번 70번, 70번 90번, 90번 88번 71 71 아우 쎄 이놈의 비어 망할 딴 건 72 72 자, 빨리들 골라서 질문해. 57이요. 57? 아빠는 없지? 이제는 적어놓게 이제. 다 된 거? 됐어요? 네, 끝이야? 그러면 시작할까요? 자, 일단은 4차 방정식이고요.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4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풀려고 하면 인수분해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보기차식 형태죠? 그렇잖아? 보기차식이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이 녀석에 대한 제곱되기 전 상태 x 제곱하고 얘네들 끌고 오고 이거의 제곱되기 전 상태인 플러스 4를 끌고 오든 마이너스 4를 끌고 오든 이렇게 해서 제곱할 거라고 했었죠.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녀석을 맞춰줘야 되니 이 가운데 녀석을 맞춰주려고 하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 마이너스 9x 제곱이 오시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7이 맞구나. 7x 제곱이 오셔야 되네. 우리가 필요한 건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새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 형태는 앞에 거 뒤에 게 이제 3x잖아. 이거 하나 하고 이왕 쓰는 김에 이렇게 좀 쓸걸 된장 순서 좀 바꿔 쓸게요. 됐어요? 인수분해는 둘 다 더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보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감마하고 델타로 보겠다 이거야. 됐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당연히 구할 거고 이거를 저기 있는 값에서 써보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1이겠죠. 됐니?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감마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의 제곱은 감마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2 감마 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도 똑같잖아. 다른 거 없지?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3의 제곱으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
결국은 그냥 1 더하기 1이라는 소리지. 이랬어? 자, 60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상반 방정식이잖아요. x의 4제곱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상반 방정식이니까 x제곱으로 나누겠죠, 아이들을. 그치? x제곱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 문제 풀이할 때 항상 x의 제곱하고 얘 갖고 끌고 와서 x의 제곱분의 1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하면 2x가 나오는데 이거 계산하면 x분의 2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하나 써주고 마이너스 1 써주고 이거 제곱 이렇게 썼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했냐? 근데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렇겠구나. 얘네들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으로 쓰는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셨었고, 인수분해 형태를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과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인수 정리 양변에 x를 한 번씩 가로마다 x를 한 번씩 곱해서 결국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 얘는 두 허근이 나오게 돼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게 실근이란 말이야. 얘가 두 실근이 나오거든. 이걸 만족하는 녀석이 알파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얘기하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꼴 0이고 x는 알파란 뜻이니까. 그럼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셔야겠죠? 됐니? 67번으로 가볼까요? 자, 3차 방정식이고요.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뭘 하셔야 되니? 2차식 이하의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그럼 3차식을 2차식 이하의 인수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조립제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할 거죠. 근데 내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원래 이제 개수의 합이 여기가 항상 보라고 있고 홀수저수 짝수저수 합을 보라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너네가 얘가 0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k가 와야 되는 거고, 됐니?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k이기 때문에 결국 2가 이렇게 그냥 올라와야 되니까 여기가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 문자를 보고선 뭘로 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정확하게. 그럼 얘네 인수분해 형태는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가 0이다. 이렇게 정되는 거죠. 근데 얘가 중근을 갖겠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중복된 근인데 원래 얘네를 갖고 있는 근의 개수는 3개가 되셔야 되잖아. 근데 3개 중에 2개가 겹쳐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이 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x 이꼴 1이 중근이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1 더하기 1 마이너스 3k가 0이다. 이게 성립되면 돼. k 값이 3분의 2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치? 두 번째는 이게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는 경우야. 이 녀석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 이꼴 0이 중근. 이걸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쓰면 될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죠. 이 새끼가 제로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네요. 자, 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분의 2면 12분의 8이잖아? 12분의 8과 1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는 12분의 7인가? 됐어? 여기까지? 70번으로 갑시다. 활용 문제 못 풀어? 설마 부피 구하는 식을 못 구해서 못 푸는 거 아니고? 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6, 9인 원뿔의 부피 와! 그러면 770번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9면은 36파이 곱하기 9하면 부피가 되겠죠? 맞니?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3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 하면 얘네가 부피가 나올 텐데 어차피 파이는 뗄 거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얼마야? 93, 27에 5945 324?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r 세제곱 r의 세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324 이꼴 제로 이거 계산하자는 거지. 됐어? 324 원뿔 네? 원뿔은 부피 뭐가? 앞에 거예요. 아빠가 원뿔이야? 3분의 1 있어야 돼? 쏘리 그러면 얘가 얼마야? 108? 108이라도 사실 뭐 맘 편하진 않아요. 결국 우리는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답답하네요 생각하는 게. 108이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108이면 2 곱하기 4 곱하기 27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확실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08이니까 이쪽에서 플러스 값을 가져가 볼 거고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에서 이만큼 쌓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곱해가지고 얘를 올렸을 때 얘보다는 커야지 이 형태에서 플러스가 계속 쌓일 거야. 맞아? 얘가 아주 큰 수배 때문에 그래 이쪽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4는 안 되고 6하고 12하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됐니? 6하고 12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6을 갖다 쓰면 1, 6, 3, 18 8 하면 딱 떨어지나? 108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의 식이 r-6에 r의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18 이꼴 제곱 제로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을 보니까 허근이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r 값은 6일 때 만족이 될 것 같아요. 반지름 길이가 1씩 차이 나는 3개의 구가 있다. 이 3개의 구의 부피를 한번
합한 것과 부피가 같은 구를 새로 하나 만들 때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처음 세 개의 구 중 가장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1cm만큼 더 크다.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세 개, 일식 차이나는 세 개 연속한 세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연속수에 대한 거를 볼 때 x-1에 x에 x 플러스 1로 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제곱하고 뭐하고 정리를 했을 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놓을 거라서 처음 구는 이렇게 반지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는 새 거는 가장 큰 녀석보다 1만큼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거야. 그치?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얘는 어떻게 되냐? 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요. 그러니까 얘네들 근데 사실 다 할 거잖아. 무슨 소리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 이런 식으로 쓸 거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결국은 x-1의 세제곱과 x의 세제곱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x 플러스 2의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쓰자는 거죠. 됐어? 이게 어떻게 되니? 빠르게 암산이 안 되시나? 자, 종류별로 쓰죠. 자, 얘 종류별로 쓸게. 첫 번째 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두 번째 건 x의 세제곱. 세 번째 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정리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털리고 이렇게 털릴 거예요. 그래서 좌변식 정리될 거는 3x의 세제곱과 플러스 6x가 끝입니다. 그치? 자, 우변식 정리될 거는 너희들이 x의 세제곱 플러스 뭐래 안 들어가 6x 플러스 12x 플러스 8 이니까 이쪽에 정리될 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로 정리될 거고 애들 한쪽으로 다 옮겨올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8이네요. 됐니? 여기까지? 이게 뭐 볼 것도 없이 1하고 마이너스 있을지도 못해요. 우리가 x는 9에 대한 거기 때문에 9의 반지름의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얘네들 있으면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야 양수가 나오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쓰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나머지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8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정도를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값을 넣는 건 너무 당연하죠.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등장하지 않으면 뭐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 정도 넣어보고요. 이 마이너스 2에 1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1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4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0이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바로 풀리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2에 x 값이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 계수문 잘못 정리했나? 에이 병신 잘못 정리했다 미안해.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되면 2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죠?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네. 쏘리. 됐지? 이렇게 정리되면은 2로 한번 나눠야죠. 굳이 다 짝수인데 풀 필요 없잖아. 2로 한번 나눠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로 정리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해서 네, 2 같은 걸 넣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 2, 마이너스 1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됐지?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거 4밖에 없잖아. 4면 4 면 1이 되실 거고 또 4가 될 거고 얘가 또 1이 될 거고 또 4가 될 거고 이게 빠지겠네. 됐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4겠죠?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가 되는 건데 x-4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꼴 0이 되시기 때문에 x값은 3m로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나중에 합쳤을 때 부피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녀석의 반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으로는 얘가 6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됐나? 자, 빨리 지우고 쉬는 시간 전에 문제를 다 털어야 되는데 772번으로 봅시다. 그립시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나요, 젠장? 이만큼이 안 보이는 애들인가? 힘들어. 원래 잘못 그렸네. 망했네. 다시 그려야 되네. 망한 생각을 안 하고 그렸네. 그러면 그러지 말 걸 그랬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는 보이는 선이고. 힘들어. 됐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힘들어. 지금 얘네 4개를 면을 맞닿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다시 이렇게 겁나 열심히 그린 이유는 겉넓이 때문에 그래. 은혜가 겹쳐진 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요.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우리가 겉넓이로 취급하지 않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겉넓이로 취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하냐면 자 만약에
전면에서 너네가 쳐다볼 거야. 몇 개가 보이죠? 사각형? 4개 보이시죠? 자, 이쪽에서 보이신다 라고 하면 2개가 보이시죠? 위에서 내려다본다. 몇 개 보이실 거냐면 3개가 보일 겁니다. 그럼 밑에서도 3개 보이고요. 뒤에서도 4개 보이시고요. 이쪽 가서도 2개 보이시죠? 그럼 얘네 다 더하면 9개. 즉 18면이 보인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냐? 건널비 S는 18x 제곱이고요. 부피는 4x 세제곱인 거죠. 됐어? 이해돼?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S라고 하는 녀석이 V-50이다. 우리가 정리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마이너스 50 이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립제법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는 단순하게 2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러니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25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9 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시고 일단 얘는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건 사실 뭐밖에 없니? 1 아니면 5야. 2분의 5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5를 갖다 써서 우리는 쓰면 얘가 이제 10, 여기가 1, 여기가 5, 여기가 5, 그러면 여기가 25 이꼴 제로가 빠지는 거죠. 됐어? 그럼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는 결국은 2의 x 2는 안 써도 되는구나. x 마이너스 5에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꼴 제로고 허건이죠.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5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8하고 90만 하면 되나요? 끝낼 수 있겠는데? 세실수 ABC 2차 방정식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y인 3차 방정식이야. 자, 사실은 얘네가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연립방정식, 요 표시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표시였는데 이 연립한다는 것 자체가 뭐였어? 얘가 두 근이 같다. 의 표시였어요. 자, 얘네들이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이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이 녀석은 뭘 하나 갖는다? x가 1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걸 갖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잖아. 1 플러스 루트 y 라는 거 맞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실수 ABC라고 썼거든. 세실수 ABC가 써 있으니까 이 녀석이 나오면 켤레근을 다른 근을 가지셔야 되고요. 얘가 이렇게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시험지 풀이할 때 너네한테 써줬던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누구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녀석은 사실 어차피 이쪽에서 허근이고 얘는 실근을 갖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얘가 만약에 밑에 있는 녀석과 똑같은 허근 1 플러스 5i를 가지면 이 녀석도 똑같이 1 마이너스 i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양이 달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얘가 뭔가의 다른 근을 하나 더 가져오실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형태를 띄실 건데 그러면 이 녀석도 뭐가 된다? x는 알파라는 근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A를 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A를 갖고 저 위의 식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위의 식에서 따르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8은 0이란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위식에서 2차 식의 개수를 보면 A와 알파의 관계성이 하나 나오게 돼. 그래서 요 녀석에서 우리가 x제곱을 보시면 개수를 보면 좌변에는 a가 되는 거고 우변에는 이렇게 곱할 때랑 이렇게 곱할 때 나오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해서 여기다 얘를 꽂아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8이 0이 되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결국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8이 0이란 소리네? 뭐 알파는 4란 소리고 그렇지? 저 알파가 4면 결국은 우리는 뭐 할 거야? 그냥 뭐 따로따로 봐셔도 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전개할 거야. 어차피 ABC 다 구해야 되거든. 그럴 거면 그냥 다 전개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x의 세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알파가 하나 나오시는 거고 6x가 나오시는 거고 1차 시간 이렇게 곱하시면 나올 거니까 플러스 14x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 마이너스 24가 나오시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14, c 값은 마이너스 24인 녀석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알파 갖고 하는 거였네. 알파가 4가 끝이네요. A가 NF가 필요 없네요. 우리 공통근을 구하라고 했고 그 녀석이 이제 이 녀석의 M이기 때문에 알파값 4가 끝이네요. 됐나? 상황이 됐어? 슬슬 졸린데 저 눈깔 보니까 안 되면 일어나서 해. 졸리면. 잠깐 이따 쉴 거니까. 어? 네? 잠깐 있으면 쉬는 시간이니까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머리에 들어오겠냐? 자 마지막이고요. x 세제곱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오메가라는 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오메가의 7분의 오메가 10분의 플러스 1이다 이건데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녀석이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우리가 필요한 성질은 딱 두 가지밖에 필요한 게 없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 두 개만 있으면 저 문제 풀립니다. 됐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오메가의 10제곱이라고 하는 건 오메가의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기 때문에 오메가예요. 됐지? 그럼 문제의 풀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형태가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식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또 뭐라고 쓸 거냐면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냐? 하나. 박찬,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불렀어.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연립방정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는 102페이지고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이제 이어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우셨으니까 당연히 뭘 하실 거냐면 1차가 아닌 2차를 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 연립 1차 방정식도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데 연립 1차 방정식도 나오지만 좀 다른 거는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지수가 3개예요. 이렇게 됐어? 미지수가 3개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대신에 식도 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도 3개가 나오시죠. 여기 흰색 없나? 젠장, 흰색 다 썼는데. 어쩔 수 없죠. 갖고 있는 흰색이 없으니 그냥 써야겠네. 자, 이렇게 3개가 나오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두 개에서 이 두 개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뭐 x와 y의 관계식을 하나 찾고요.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또 다른 x와 y의 관계식을 잡아서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소거하고 이렇게 소거한 다음에 소거한 거 두 개 만들어서 또 소거하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1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됐지 여기까지? 형훈아 됐냐? 잠 좀 깼어? 쉬는 시간 끝나니까 다시 졸려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씨. 자 됐어. 자, 문제가 되는 건 얘는 별거 없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의 문제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 하나는 1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됐어? 어떻게 풀면 되냐? 별로 단순해요. 1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갖고
y는으로 변형시켜.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 y 자리에다.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그렇잖아? 그럼 풀면 돼. 문제가 되는 건 위에가 2차식이고요. 밑에도 2차식인 거예요. 이렇게 연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 두 녀석을 연립하여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해서 위에 것처럼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얘는 사실 100번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어?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의 예가 되실 건데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항 번호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제일 처음에 아주 간단한 건 너희들이 풀도록 하고 739번 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죠. 목표라는 건 어쨌든 y는으로 애들을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훈아 네? 음살이라고 졸린 게 보여 임마. y는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y는으로 하고 그걸 두 번째 식의 y 자리에 l을 갖다 꽂아주면 x에 관한 2차식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입 찢어지겠다 이 새끼야. 좀 쉬는 시간에 정신을 좀 차리고 오던지. 쉬는 시간이 5분만 어? 쉬는 시간에 뭐 했다고? 5분만 더 쉬어요. 5분 동안 맞아볼래? 아니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지. 네가 5분 동안 맞겠다. 자, 당연히 우리 3으로 나눌 거니까 그러니까 x의 값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5가 나올 수 있을 거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연립방정식이니까 y 값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때 y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될 것이다. 여기다 갖다 넣어서 이때 y 값은 5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이 우리가 원하는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손이 좀 많이 가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어렵지는 않아. 첫 번째는 이런 형태의 아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741번. 자, 요거는 옆에 있는 건 또 다른 형태. 어떤 거냐?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2차 방정식 중에 위쪽에 써 있는 이 녀석 있죠? 우리가 이걸 1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번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저 1번식을 인수분해 해보시면 x 플러스 2y하고 x 마이너스 y 이꼴 제로가 되시는 거지?
됐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y거나 x랑 y랑 같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y다. 그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잘못 썼네. x에다 갖다 둔다고 뭐 따로 쓰고 왜? 2의 마이너스 2y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왜요? 우리 잠 좀 깨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요? 멍 하잖아. 아니 안 아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안 누를 거잖아. 아니 누를 거잖아요. 안 누를 누를 거잖아요. 빨리 손 놔봐. 아니 그냥 마사지만 해주는 거야. 빨리 해. 빨리 해. 왜 그래 이 새끼야. 내가 뭐 잠 좀 깨라고 그러는 건데 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지랄 방황 그만해. 빨리 정신 차려. 응? 잠 좀 깨라고 그러는데 좋은 거 있네? 그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때리려고 그랬지. 그걸 왜 때려요? 잠이 확 깨게. 이거 졸라 딱딱하잖아. 마카다미아 아니야 마카다미아. 자 됐지? 아니 쳐다본 거 가지고 뭐가? 아니 그냥 쳐다본 거 가지고 입을 사람을 반쯤 벌려가지고 해도 돼요. 이렇게 파다놓는 게? 자 됐죠? 그럼 y 값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치?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그때 마이너스 플러스 2입니다. 됐어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녀석을 정리할 때 보통 x로 정리할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쓰려면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이때 복호 동순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나요? 자, 복호 동순의 뜻은 중복된 부호는 같은 순서로 라는 뜻이에요. 그랬으니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다 이런 뜻으로 써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랑 y가 같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x제곱 이꼴 9니까 x제곱이 3인 거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일 거고 이때 y는 x랑 y가 같다고 했으니까 y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얘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복호동순이라고 해줘야죠. 됐니? 영원아 졸려? 아니요. 한가도 안 졸리지? 네. 자, 책에는 지금 사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책을 먼저 좀 볼 건데 뭐랄까요? 2차 인수분해 안 되는 거가 여기는 없네요. 미친. 왜 하나도 없어? 실전 트레이닝까지 가야 돼? 뭐 없나? 어우 야 없네요. 젠장. 다행인 줄 알아. 이건 사실 그냥 즉각적으로 예를 들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혹시 없겠지? 여러 가지 방식까지 범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함수까지밖에 없고 맞고요. 네, 됐어요. 이거는 다음에 내가 하나 더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먼저 보여줄 거고요. 원래는 이제 연립방정식 자체가 두 개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조합해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를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낼 때는 이것만 적어놔. 뭐냐면 첫 번째 x제곱하고 y제곱 동시 소거. 이게 가능하냐? 가끔 동시가 소거되는 동시 다 소거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상수항 소거를 합니다. 상수항을 소거되는 문제들은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인수분해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하게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x, y 항을 소거해서 풀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에 관한 문항은 다음 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오늘 지금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들은 저렇게 하시면 인수분해되는 애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x는 y, y는 x 뭐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올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밑에 더 문제가 있는데 안 풀었잖아요. 그 연립 2차 방정식 형태 중에서 독특한 형태의 아이들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칭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건데 뭘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냐면 얘네들을 좀 모양을 변형했을 때 x, y랑 이것부터 쓰는 게 낫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 y로 구성되어 있는 2차 방정식들이 존재해요. 정신 안 차리면 또 간다잉? 어? 성훈아, 네. 정신 안 차리면 또 간다고. 네. 자, 무슨 소리냐면 뭐 얘가 뭐 숫자 허수 넣을 수도 있어. 그냥 푸는 거야. 대충 쓰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문항입니다. 됐니? 2차 방정식은 맞죠? 즐겁고 장난친다고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치환해서 풀어요. x 플러스 y를 뭘로 할까? a로 할까요? x, y를 2로요. 치환해서 풀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니?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녀석은 x, y가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예요. 얘가 2란 소리고요. 됐니? 밑에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가 3이란 소리죠. 됐니? 그러면 다시 또 비슷한 형태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로 쓰면 안 되지. 미안해. xy 써 있는데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퀄 0의 t의 근의 형태가 a 또는 b가 되는 거죠. 두 근의 합과 곱으로 표현돼 버렸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뭐야? a 값이 2면 b 값이 1이란 소리죠? 아니면 a 값이 1이면 b 값이 2란 소리고요. 이해돼?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풀이가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지. x 플러스 y가 2인데 x, y가 1이라는 거나 아니면 x 플러스 y가 1인데 x, y가 2입니다. 이 두 가지를 푸시면 되는 거죠.
됐어? 보아하니까 엉망진창의 허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얘는 나오겠죠? 얘는 나올 거야. x랑 y가 1이면 돼요. 그치? 맞죠? 찬아 저도 당연히. 맞니? 얘는 안 나올 거야 사실. 얘는 허건 나올 텐데 이런 식의 뭐 풀이를 가져오시는 형태의 대칭 형태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몇 번에 나와 있냐면 44번과 45번에 나와 있는 형태예요. 44번, 45번을 다 풀어드릴 건데 44번을 보시면 자 얘는 지웁시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자 744번을 보면 x 플러스 y는 4고요 xy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얘는 치환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할 거냐? 얘 이렇게 쓸 거야. 얘처럼. 뭔 소리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 이꼴 0에 이 t의 두근이 x 또는 y다. 이렇게. 됐니? 인수분해 되잖아. t 마이너스 6에 t 플러스 2로. 그러니까 x의 값이 만약에 6이라면 y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y 값이 6이 되시는 이러한 형태의 두 개의 근을 갖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어나 이해되니? 자 45번은 얘는 치환을 해야겠죠? 원래 대입해도 된다. 대입해도 문제가 풀립니다. A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A 마이너스 B가 1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 요 관계성에 의해서 X, Y는 3으로 바뀌겠죠. 됐지? 마이너스 하면은 미안해. 그러면 이걸 갖고 다시 우리는 뭐 할 거야? 이것처럼 다시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꼴 0에 x의 t의 두근이 x 또는 y가 되는 거죠.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1로 되는 애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을 근으로 갖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플러스 1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3의 형태를 갖는 두 개의 근을, 두 쌍의 근을 갖겠죠. 되셨을까요? 이걸 갖고 우리는 110페이지로 갑니다. 자, 110페이지고 문항 번호는 뭐 우리 798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원래 이렇게 연립방정식이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인데 얘네가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니까
싸그리다 묶어도 한 방에 연립 방정식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식이고 얘가 네 번째 식이니까 이 1번과 4번 갖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 중에 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1번에서는 우리는 뭘 할 거냐, y로 정리하는 게 좀 나을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로 볼 것이고, 이걸 4번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꼴 제로니까 y 값으로 너네가 쓸 수 있는 건 3 또는 1인 거죠. 그치? y 값으로 3 또는 1의 값을 쓰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5이거나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일 때 y 값이 3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등을 갖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다. 마이너스 1이네. 1이잖아. 잘못 썼지? 이 경우에는 이거를 2번식에 대입하고 3번식에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a는 7, a는 6, 그 다음에 밑에 대입하면 4 플러스 b는 8, b는 4가 나오는 거죠. 됐니? 네, 두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5고 y 값이 3이다 를 갖고 두 번째 식에 또 집어넣으면 25 플러스 3a가 7이다 가 나오시는 거고, 그러면 18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는 문제 조건에서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버릴 거란 말이에요. 됐어?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인 a 값은 6이고 b 값은 4고 문제에서 원하는 a, b 값은 24겠죠. 나 이해돼? 앞에 거 수업을 안 들어서 이해가 되나? 걱정이 된다 너 진짜. 자, 두 번째 거는 그래 802번 볼까요? 얘도 좀 지울까? 이 첫 번째 식 있잖아요. 저 첫 번째 식이 인수분 해야 돼. 항이 4개짜리니까 2개 짝지을 건데 앞에 거 2개 짝지으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되고 뒤에는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1번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애가 나옵니다.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꼴 제로요. 그치?
그래서 이 관계성에 의해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y랑 같을 때를 풀어볼 거예요. y가 마이너스 x랑 같을 때로 쓰는 게 낫겠네요. 우리는 방정식을 풀 때 y보다 x가 좀 마음이 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식에다 대입해서 이거를 2번 식에다 때려 넣을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또 x의 제곱 또 2x의 제곱이 나와서 얘가 1이네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실 거고 그럼 y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겠네요. 복고동순이고요. 그치? 두 번째 x-y 플러스 1이 0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라고 하는 녀석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걸 저 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x의 제곱 2번식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퀄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뭐 이렇게 털리고 이렇게 털리시네요? 얘는 안 털리는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x x제곱 그러면은 x의 x제곱 플러스 x네요. 그치? 그러면 x의 값이 0이거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될 거고 x의 값이 0이면 여기다 집어넣을 것 때문에 y는 1이 될 것이다. 이때 그럼 y 값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이 녀석 중에서 정수 xy잖아요. 그치? 얘를 요구하는 거고 이 녀석에서 x제곱하고 y제곱을 더하면 1이 되시겠죠? 됐니? 아우 오늘 진짜 요즘에 비염이 쩐다 하지만 진짜 점점 더 심해지네. 잠깐만. 자, 이어서 합시다. 조금 낫네. 우리 802번까지 풀었죠? 자, 804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가 마이너스 1이시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1입니다. 소거법을 쓰자는 건 아니고요.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네들을 xy와 x 플러스 y로 다 표현을 해볼 겁니다. 뭔 소리냐? 첫 번째 식은 표현할 필요 없는데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xy고요. 됐지? 그러면 아까 배웠던 방식대로 x 플러스 y를 a로 xy를 b를 해서 식 전체를 변형시키면 첫 번째 식이 a-b 이꼴 제로고요. 1이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이꼴 1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b 이꼴 a 플러스 1이고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이퀄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찬아 맞아? 이해되냐고? 찬이도 슬슬 근데 진짜 난 때린 적은 없다. 왜 그러냐? 때렸잖아. 어? 내가 뭘 때려 널? 좀 맞았는데요? 어디서 맞아? 마사지만 해주지. 내가 언제 때렸어? 네. 이건 다른 거야. 그 때리는 주먹. 뭐 마카다미아를 때리기 좋겠다고 했지만 때렸니? 아니에요. 때리진 않았잖아. 때리기 좋게 생겼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5고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러면 B 값은 6인 거고 얘는 B 값이 0인 거고 그치?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x 플러스 y는 5 x, y는 6을 갖고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꼴 0의 x의 값이 t 값이 x 또는 y 이렇게 보겠다. 그쵸? 그치? 그러면 2하고 3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세트 이렇게 하나 세트 이렇게 풀리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x, y가 제로다. 이 녀석에 의해서 얘네는 뭐 굳이 방정식 안 가도 되잖아? 둘 중에 하나 0일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 값이 0이다. 이 녀석하고 x의 값이 0이고 y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808번 여기까지 하면 연립방정식은 다 배우는 거고 물론 뒤쪽에 문장 형태 하나 문제 있는데 문장제 문제는 너희들이 해오셔야죠. 이렇게 되시네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식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y가 2x 마이너스 7이다. 이거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4 마이너스 k 이꼴 제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녀석이 x, y의 한 쌍의 값만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여기서 x의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서 x의 값이 하나만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다? 판별식이 0이시다 이 뜻이죠. 그래서 4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니까 k의 값이 10이겠죠. 그렇지? k 값이 10이면 이번 식 정리된 식의 형태가 이렇게 변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정리가 될 거고 x의 값은 그러면 2로 정리가 될 거고 그때 y의 값은 당연히 여기다 집어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치? 이 녀석을 알파, 이 녀석을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는요 15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112페이지까지 일단은 숙제. 그치? 그리고 오늘은 다음 내용 118페이지 부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중학교 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1차 부등식을 배우셨습니다. 맞냐? 부등식을 연립하면 연립 1차 부등식 되는 거거든요. 성원이 자세 잡았어? 네? 자세 잡았어? 자세 잡았으면 내가 가고. 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별거 없어. 너네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 1차 부등식을 풀었어. 얘를 풀었더니 x가 알파가 나왔어. 됐어? 다른 1차 부등식을 풀었어. 얘를 이렇게 풀었더니 x는 베타보다 작대.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일 처음에 x가 알파보다 크다를 표기를 했더니 이렇게 돼요. x는 베타보다 작다를 표기를 했더니 수직선상에다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된 녀석은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 형태는 뭐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 이걸 배우겠다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사실 연립 부등식은 너희들가 1차 부등식은 다 풀어보셨으니까 그냥 하면 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끝낼 거냐? 다음 단원에 가면 연립 2차 부등식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나온 김에 뭘 배우겠다는 거냐면 부등식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배워보자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지?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알죠? 자, A가 B보다 크다. 이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 C B 플러스 마이너스 C 성립하죠. 됐니? 맞아? C가 양수고 C가 양수라고 하면은 AC, BC C분의 A, C분의 B 성립하죠? 그치? C가 음수라고 얘기를 하면 AC, BC 위치가 바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여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성질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이 녀석의 제곱값하고요 역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를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A와 B가 모두 다 0보다 크고 B가 A보다 큽니다.
자, 제곱하면 누가 크죠? 성원아, 누가 커? 네? 누가 커? 아니 너 왜 부르는지 알고 있어? 네? 왜 널 부르는지 알고 있냐고. 안 좋았는데요 이거는? 그럼 필기땀이는 하지 않겠다. 주머니에 손 딱 꽂고, 다리 꼬고, 뒤에 기대서 극장 왔냐, 이 새끼야? 자, 이렇게 되는 거, 누가 커? B가 크겠죠? 형님, 역수 취하면 누가 커요? 에이 야, A가 크셔야 됩니다. 0, 아니지. A, B, 제로. 이렇게 되면요. A제곱하고 B제곱 중에 누가 크시죠? A가 크시죠? 형님? A분의 1하고 B분의 1 중에 누가 크시죠? B A가 크죠? 예? 아 네. 알겠어요? 그래서 요 녀석의 관계성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 밑에다 썼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없네요. A와 A 제곱 중에 누가 크죠? A와 A 제곱 중에 누가 크다? 누가 커?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어? A A가 크지? 그치? 그러면 루트 A 있으면 누가 큰 거야? 이 새끼가 커야 돼. 서로 제곱하면 너네 뭐라고 했어? 분명히 방금 전에 둘 다 양수면 제곱한 새끼가 제곱해도 똑같이 크다고 했지? 그치? 둘 다 양수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잖아. 그럼 그래도 똑같이 유지돼야지. 아니면 이 새끼를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 유지가 돼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궁금한 거 A랑 A 제곱은요? 누가 할까요? 이상한 생각들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너네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막 고민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A 제곱 A 제곱은 양수고요. A는 음수야. 고민할 부분이 아니야. 알겠어? 지금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시험 문제에서 보면 다음 중 옳고 그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부등식에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거 부등식의 풀이는 따로 사실은 얘기할 게 없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굳이 여기서 부등식의 풀이를 써주는 거는 중학교와 달리 AX가 B보다 크다 이 녀석을 그냥 풀라고 합니다. AX가 0, B보다 크다를 푸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너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네.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요. X는 그냥 A분의 B보다 클 겁니다. 그쵸? 하나 맞니? A가 0보다 작으면요. X는 뭐가 될 거야? A분의 B보다 작을 거예요. 됐니? 문제가 되는 건 여기죠. A가 0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A가 없다 아니요. 0 A가 0이고 B의 값이
음수면 해가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0이 음수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어려워?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무조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근데 a 값이 0인데 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또는 0 곱하기 x가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이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연한 건데 너희들한테 그냥 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등장해요. ax 플러스 b를 풀어내시오. ax가 b보다 클 때의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써야 돼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등호로 바뀌면 위에 거는 똑같이 쓰시지만 a가 0일 때 여기가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 얘가 a가 0일 때 b가 0보다 크다로 바뀌셔야 돼요. 됐니?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잖아? 그래서 요거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없을 때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등호가 생기면 이쪽에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빠르게 좀 볼까요? 자꾸만 놀리지 이 새끼. 자, 843번. 자, 왼쪽 큰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 읽어주면 돼. 43번에 왼쪽, 44번은 왼쪽이죠. 천아, 계속 불러봐. 45번, 46, 47, 48, 오른쪽이죠. 자, 49번부터 51번도 뭐 간단하지? 성원아, 49번, x가 2보다 작다 50번은 해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빨리 계산해봐. 얼마? 밑에 건 안 물어볼게. 빨리 해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51번은 왼쪽 풀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른쪽은 오른쪽 풀면은 5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x를 오른쪽으로 다 가져오면 7x가 되시는 거고요. 숫자를 다 왼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4가 돼요. 됐니? 그래서 7x가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나머지 852번부터 856번은 그냥 너희들이 풉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넘어가서 이제 연립부등식을 배우실 건데 결국은 뭘 말한다? 연립부등식은 아까 얘기했던 이 새끼를 할 거다 라는 거죠. 그치? 근데 저 경우가 저렇게 끝나지는 않아. 자, 봐봐. 연립부등식을 풀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의 i가 있을 거예요. x가 뭐 알파보다 크다, x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알파를 여기 찍게 되는 거고 베타를 여기 찍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쓰면 되는 거고 원하시는 해의 형태는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꼭 이렇게만 돼 있을까? 반대로 써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쓸 거고 베타를 여기다 쓸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지. 그럼 이러면 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그러면 아예 둘 다 알파인 경우에 대해서 쭉 다 써볼 건데 자,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하고 x가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고 x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하고 이걸 다 보자 이거죠. 됐어? 그럼 얘는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색깔을 좀 구분해서 자 얘는 빨간색으로 알파보다 우리가 같으면 이렇게 색칠했었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닫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클로즈 서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닫힌 구간이 되시는 거고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 녀석도 닫힌 구간이 되시는 거고 이렇게 빠져요. 그럼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라인만 겹치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간다. x는 알파입니다. 근이 하나예요. 됐어? 자, 요거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디테일을 살리시면 좋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되니까 색칠을 해요. 수직으로 올리시고요. 이런 애들은요. 사선으로 올려주세요. 됐지? 그러면 겹치는 부분 보이시나요? 없죠? 네. 얘는 라인이 겹쳤는데 얘는 겹치는 라인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해가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기준으로 자, 등호가 없는 건 사선으로 올려달라고. 등호가 없는 건 사선으로 올려주시면 너네가 아, 이 새끼들은 틈이 생긴다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선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지금 우리가 어디 내용이냐면 120페이지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숙제를 119와 120페이지를 해보셨으면 해요. 여기까지. 굉장히 많네요. 응? 많다고? 형아, 네. 말 잘못하면 네. 중간에 실전 트레이닝 숙제로 줘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813번까지 숙제를 주고요. 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 문제 푸세요. 3분 5분 남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